네, 민경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왔죠? 저희 오늘 신촌에 있는 라오샹하이에 방문했습니다. 차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라오샹하이 대표이신 박주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라오샹하이랑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라오샹하이 찻집은 2006년도니까 대략 한 15년 전쯤에 신촌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중국 문화 카페라는 컨셉으로 많은 중국 유학생이나 또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고 중국 문화를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재밌는 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어떤 문화라는 걸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운영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막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화 카페를 계속 길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겠다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계속 접해봤던 이 중국차가 사실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중국을 대표하는 고급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많이 좀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후부터 차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차 산지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부터 조금 더 차를 집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시게 된 특정한 계기가 있으신지 정말 차가 좋은 것이구나라고 이런 걸 이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마셔보고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처음에 중국에 차 산지를 갔던 게 약 2010년경,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운남성의 보이차 산지를 갔는데 되게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 산지였냐면 완전히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그런 깊은 산속에 사람이 그런 좁은 소록길을, 산속의 소록길을 칼로 이렇게 쳐내가면서 이제, 그럼 또 차밭도 완전 유기농으로 고차수다원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져 있고, 정말 그런 깨끗한 유기농 환경에서 자라는 어떤 그런 차밭들, 이런 걸 본 다음부터 더욱더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차를 내리는 다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다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다구면서도 가장 정통적인 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오라는 닭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개완이라는 닭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우릴 때 동시에 필요하다면은 자사오에다 우릴까 개완에다 우릴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호는, 이 자사라는 게 흙같이 보이지만 흙이 아니고 자사라는 연한 암석이에요. 얘가 현미경이나 그런 걸로 보면은 수많은 기공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차의 맛과 향을 이렇게 흡수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차처럼 약간 숙미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차의 맛을 좀 이렇게 안 좋은 향이 좀 나는 차 같은 경우는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사호라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거는 개완이라는 도구입니다. 뚜껑 개자에다 그릇 완자 해갖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릇이다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그냥 차를 우리는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차를 우려서 이렇게 따를 때 세밀하게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름망으로 한 번 더 이제 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공도배라고 부릅니다. 공도배가 무슨 뜻이냐면 중국말로는 꽁따오베이라고 해서, 자, 여러 명이서 같이 차를 마실 때 차가 여기서 계속 우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마지막 다른 사람과 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차가 가장 맛있게 우려졌을 때 이쪽에다 넣어서 차를 한번 다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식 다도는 습식이라고 해서 찬물을 차판에다 그냥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을 받아줄 수 있는 차판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잔을 주거나 할 때 입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주는 건 좀 실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잔집게로 잡아서 상대방한테 주거나 이제 하는 일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정식 명칭은 차총입니다. 그래서 이 차총이 뭐냐? 대부분 동물들이 많아요. 삼족섬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동물도 있고 뭐 돼지나 뭐 용 이런 거를 중국 사람 많이 좋아하니까 차총은 어떤 용도냐? 내가 찬물을 처음에 버리거나 할 때 얘한테 많이 버려주고 식은 찬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얘한테 버려주게 돼요. 그러면 찬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되게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변해요. 애들이 야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너 얼마나 오래 키웠어? 그러면 내가 막 20년 키웠지. 내가 막 30년 키웠지. 이러면은 내가 그만큼 차 생활을 오래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 다루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차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닭이도 달라지나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 교육을 할 때 보시면 예를 들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긴 유리잔에다가 녹차를 우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찻잎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어린 녹차 찻잎을 잘 보기 위해서 유리 닭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보이차라든가 뭐 이런 보이수차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사오를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자사오가 개완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자사오는 차를 조금 더 뜨겁게 우릴 때 이 개완보다 좀 유리해요. 뜨거운 온도로 우릴 때는 이제 이런 자사오가 좋기도 하고요. 향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때는 이런 독일을 쓰면 안 되고 유약이 발라져 있는 닭이를 써야 돼요. 얘는 참 어떻게든지 차맛을 좋게 해주던 뭐 어떻게든지 차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맛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될 때는 바로 이렇게 유약이 발라져 있는 독일을 또 써야 돼요. 아까 저희한테 찬물을 우려주실 때 첫 찬물을 버리고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차를 이제 우릴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아깝게 첫 찬물은 버려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뭐 유기농 야채를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한번 씻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제다할 때 보면은 찻잎을 따서 씻어가지고 제다하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씻어서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녹차 마실 때 보면 씻지 않고 그냥 마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또 대만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색차를 안 하고 그냥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라오 샹하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차가 특정한 닭과 함께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면 집에서도 좋은 네. 차를 중국에서 가봤으면 하는 추천하는 그런 차관이 있을까요? 꼭 차관이라기보다는